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리 152번지라는 강신덕 수필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명성서림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어, 작자는 강신덕 시인님이십니다. 뭐 여러 이제 책들을 많이 좀 쓰셨고요. 이 책의 이제 뒤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을 기록했고 내 기억이다. 누구에게 묻거나 의논한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책으로 낸다는 것을 많이 망설였다. 내가 살아온 길 중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분에는 우리 자손들 꼭 개선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부끄러워하지 말라시며 자나깨나 항상 동행해준 남편과 이 글 마침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쓰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크게 8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방과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님과 아버님, 22살 동갑내와 결혼, 만주태생, 고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부가 사상인데요. 할아버님은 주의를 강조하셨다. 설빔, 새할머니와 새엄마, 엄마 아저씨 그리웠다. 서서히 변해갔다. 할아버님의 일과, 그다음 3부는 막내 동생의 결혼. 그래서 결혼 평온한 듯 했지만 새엄마 친정, 시골로 소개를 갔다. 할아버님이 세우신 하얀 학교다. 제4부는 1951년 1월 4일 6.25 발발 후 그날을 어찌 잊을까. 그래서 대동강이여 아버님은 그 길로 1사단 군속이 되셨다. 처음 도남동으로 가다. 영락구락부 취직되셨다. 뚱보가 되어가는 엄마 우리 가족은 가호적이다. 4.19가 터졌다. 이고요. 제5부는 결혼인데 워커힐에서 첫날을 보냈다. 병원 진찰을 받아보아라. 아버님이 먼저 눈치채시고 말씀하셨다. 조명기구 인수, 딸의 시댁 식구들. 6부는 10년이 지난 후에요. 아이들 모두 집에 두고 둘만의 여행. 산행의 시작, 남편의 결심. 제7부 결혼 50주년.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돌아왔다. 친정 아버님 장례 절차, 3일간의 이상한 행동. 제8부는 아버님이 37년 동안 사시던 곳, 아버님이 37년 동안 사시던 곳 하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인 어떤 내용의 스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태어나셔서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쭉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이제 시작하며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방과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해방과 동시에 어머님을 잃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님 손에 이끌려 고향인 평양으로 향해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어린 자매들은 철없어 닥치는 것이 운명이라 여겼을 것이다. 운명으로 여겼기에 주위로부터 받아야 했던 갖가지 일들을 말없이 받아들이며 당연히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알고 가슴 깊이 묻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자기만의 진정이 위로로 알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씩 그 의미를 좀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삶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전쟁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이제 그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뭡니까?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6.25 그래서 코리안 워라고 하죠. 한국 전쟁이라고도 요즘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 6.25의 그런 전쟁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잘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버나드 월라마드라는 그런 그 유대계 작가나 또는 제이드 셀린저 같은 유대계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All men are Jewish.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은 유대인의 고통과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상당히 또 우리가 평온한 듯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힘든 일들이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또 4.19에 대한 이야기도 쭉 써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써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식의 문제도 좀 써놓으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는 내가 80이 되고 나니 80km로 달린다는 것이 실감나 웃고 있다. 어리석었던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허니문 베이비란 곳을 안 지도 한참 후의 일로 남편도 몸에 병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올 것이지 어떻게 매일 아프냐라고 했던 기억도 있다. 어느새 아가들이 연년생으로 이어져 5년 만에 사남매가 되었다. 남편은 노는 날이면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다. 거기에는 마주보며 탈 수 있는 그네도 만들어 놓고 아빠차와 똑같은 자가용도 나란히 세우게 해놓았다. 참으로 행복했었다. 뭐 이런 어떤 행복했던 그 삶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도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또 써놓으셨습니다. 친구가 하던 조명기구 사업을 인수해서 종로 세운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정말 80이 되신 분의 어떤 인생의 여정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책 경제리 152번지라는 강신덕 스필집을 꼭 읽어보시고요. 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추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멋진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